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분 경매라는 것은 경매에서 특수 경매, 그래서 특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에서 현재 진행되는 물건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물건, 물건 현황은 그리고 지분 입찰 물건을 검색을 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전국에서 1346건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이거 이제 그 배열을 최저가가 낮은 순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것은 뭐죠? 94,890원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몇백만 원, 1, 2천만 원 선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어떻게 올리느냐, 출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액 투자반, 풀경 소투 대박이라고 제가 합니다. 소액 투자하고 우리 대박 한번 내보자. 그래서 소투 대박반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며칠 전에. 지분 투자 방법, 내가 생각하는 지분 투자 방법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분을 받았지만은 향후 시세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한다. 그 보유하는 동안은 그럼 보유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분 물건이 주거용일 수도 있고 뭐 농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주로 이제 과소 지분, 아주 작은 지분을 보통 낙찰을 받게 되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부당이득 청구가 되는 거죠. 사용료, 그죠? 지료 형식으로 내가 그 돈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지료를 안 줘요. 안 줘요, 상대방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차곡차곡 어느 정도 금액을 쌓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걸 근원으로 해서 상대방 지분, 그죠? 상대 지분에 우리가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내가 공유자 입장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쭉 보유를 하고 있다 보면 다른 공유자 지분이 또 경매에 나오는 경우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또 공유자 우선 매수를,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또 취득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것저것 다 안 돼. 어떡하지?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 같이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우리가 일반 매도를 해서 나눠 가지자. 그 협의가 쉽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게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일반 중개를 우리가 할 때는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이러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 경매는 상대방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경매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반 이상의, 그러니까 반 이상의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반 이상을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주거용이다 뭐다 하면 명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 후에 어떻게 해요? 그 과반을 가진 사람이 뭐 임대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권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올리는 방법. 물론 그 수익은 지분율만큼 또 나눠 가져야 되겠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분을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기대를 하냐면은 지분을 낙찰 받으면은 원래 지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죠? 아주 지분이 나왔는데 전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일부가 나왔는데 누가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한두 번 유찰 후에 들어올 생각을 한다라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차에 낙찰된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낙찰을 받으면 그러고 낙찰 받고 잔금 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공유자한테 연락을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포기하겠다. 그죠? 포기하고, 그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입찰 보증금 난 못 돌려받죠. 그럼 그쪽에서, 그죠? 내가 포기하는 입찰 보증금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위로금자로, 그죠? 이렇게
저기 청구를 우리 하고 그죠 요구를 하고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럼 그 다음에 미납을 하면 다시 재경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공유자 우선 이제 그때는 정신 차리고 입찰 법정에 가는 거죠. 경매일이 되면은. 다른 사람 낙찰 받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이제 했는데 뭡니까? 아 그러면은 잔금 쳐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잔금 쳐서 넘겨달라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잔금을 치고 넘기면 바로 넘기면은 세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물건도 하고 주로 또 토지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토지하면 임야 있고 농지 있고 농지라는 것은 전답 과수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소액을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서울에 거주하는데 부산에 거주하는데 어디 지방 쪽에 시골 쪽에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넘긴다.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1호금을 받고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를 말고 정식으로 등기치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를 하시고 일반 세율 적용받으면서 넘기는 거. 일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그러면은 요건은 어떠냐면 임야와 또 농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임야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 되죠. 자기가 이제 그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또는 바로 인접하는 시군구 그죠? 거기에 거주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참 임야라고 하더라도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의 농지 같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제촌, 자경까지 그죠?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 특히 지분을 투자하더라도 지분, 뭐 주거용도 마찬가지지만 1년 이내,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단타가 될 경우에는 세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분을 과연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 말고 공유물 분할 경매로 이제 해결이 된다. 최악의 경우에 뭐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할 수 없다. 나는 뭐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 그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공유물 분할 경매거든요. 자 그래도 그거 낙찰받고 바로바로 진행해도 2년은 걸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나? 라는 거를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특수물건에서 지분 입찰 물건 말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한번 찾아봅시다.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하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241건이 떠요. 네, 요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 또 개인 정보도 나오고 해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미 낙찰받고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 아니고 낙찰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사건 번호를 좀 지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입찰 날짜라든가 주소를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개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 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낙찰된 사건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에 있는 물건 종별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이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07평 되는데, 자, 요 물건이 뭡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 전에 경매로 낙찰을 지분을 받았다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그죠? 자, 감정가 보니까 3억 2,7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6천 얼마일 때 3명이 입찰해서 낙찰가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낙찰가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 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등기부 봐야지 뭐 우리가 몇 분의 몇을 누가 낙찰받아서 어떻게 스토리가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요거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93년도 12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보니까 지분이 두 번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7년도 10월 4일 날 이때도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 있었고 2020년 8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경우에 아까 지분 낙찰받고 그 다음 곧바로 이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1, 2년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3일 날 그래서 이때 저기 김모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8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8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2019 타경하는 8분의 1을 낙찰받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때 언제죠? 2020년 7월 8일 날 이제 낙찰받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분의 1을 낙찰받는데 1323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323만 원 낙찰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요. 계산을 아까 어떻게 되냐면은 1억 9,500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볼까요? 그래서 자, 1억 9,500에 낙찰됐습니다. 8분의 1이죠. 이 사람이 올린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배당을 1억 9,500에서 물론 경매 진행 비용 빼고 뭐 그러고 나서 8분의 1을 이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경매 진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얼마 안 되니까 일단은 그건 빼고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억 9,500 나누기 8 하니까 2,437만 5천원. 2,437만 5천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반 전에 얼마 낙찰됐었죠? 132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자, 뭐 취득세라든가 그거라든 취득세 또는 뭐 경매 뭡니까 배당할 때 경매 진행 비용 이런 거 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괜찮은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1323만 원 투자를 해서 1년 반 만에 그게 어떻게 됐죠? 2437만 5천 원이 됐으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이나 인접하는 시군구에 거주를 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아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비사업용 토지가 돼가지고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 물론 그렇다고 가급적이면은 그죠? 내가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골라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물건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해서 할 수 없이 아주 조금 더 동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어떻게 해요? 2년은 보유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요거는 너무 섣불리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는 세율이 상당할 것이다. 세금에서 굉장히 손해가 많다라는. 물론 남아요. 네, 남긴 남지만은 그래도 그 몇 달 차이로 해서 이 사람 언제예요? 7월 8일 낙찰 받았고 7월 8일 낙찰 받았고 대금 지급 기한이 8월 13일인데 7월 24일 날 냈네요. 7월 24일 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또 낙찰되죠. 그죠? 네, 낙찰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만 몇 달 정도만 좀 딜레이가 됐으면은 일반 세율 적용이 되지 않았겠나. 물론 비사업용 토지는 또 중과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좀 시기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 지나서 일반 세율 적용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세율에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사건 한번 볼까요? 또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월 21일 날 낙찰된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 자, 농지 268평에서 어떻게 낙찰이요? 4,824만 원이 됐습니다. 자, 4,824만 원이 됐고 그러면은 얼마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5분의 1, 5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2017 타경이네요. 2017년도 12월 29일 날, 그죠? 5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5년 좀 안 됐네요. 4년 반 전에, 그죠? 5분의 1을 낙찰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5분의 1을 얼마에 낙찰받았냐라는 거죠. 844만 원에 받았습니다. 844만 4천 원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얼마입니까? 4,824만 원이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4,824만 원? 그죠? 전체가. 그래서 5분의 1. 그죠? 5분의 1. 나누기 5. 이러면 964만 8천 원입니다.
964만 8천원. 시간은 뭐죠? 2년이 경과돼 있으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고, 물론 다른 해당 부동산을 뭐 양도한 게 없다면은 기본 세율 250만 원은 되겠죠. 근데 250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5분의 1, 뭐 경매 진행 비용 이런 거, 뭐 세금 관계 이런 거 다 빼더라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4,824만 원에 5분의 1은 964만 8천 원입니다. 지금 거기 5분의 1이 얼마 받았어요? 그때 4년 반 전에 844만 4천 원입니다. 120만 원 정도 차이네요. 이것저것 하면은 뭐 100만 원도 차이 안 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비용들도 또 들어가잖아요. 소송 비용 같은 거. 그죠? 게다가 공유자, 우리가 공유물 이제 지분 경매에 들어갈 때 공유자가 몇 명인지 우리 열심히 보거든요. 그거 다 진행을 하려면, 송달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려면은 또 진행하다가 중간에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그래서 2015년 이때 이분 낙찰 받을 때, 그래서 그때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됐는데,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5분의 1을 낙찰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공유자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이 7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6명이 돼버린 겁니다. 공유자가. 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면 6명이 됐어요. 공유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그죠? 이것만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7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공유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도 좀 꺼려지게 되고, 특히나 또 공유자들 중에 연세 많은 분이 계시면 좀 꺼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그 앞사건, 뒷사건, 이 지금 두 사건을 봤는데, 앞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 거죠. 잘 된 케이스인데 아쉬움이 남는다면 뭐요? 너무 서둘러 해가지고는 일반 세율 적용을 못 받는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는 요 뒷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죠? 4년 반 동안 내 글 보면은 별로 그저 낙찰가하고 배당받는 금액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공부했죠, 그냥.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그래서 그럼 어떤 물건이 좋냐라는 거죠. 어떤 물건에 따라서 무조건 지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중에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봐도 좋은 물건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호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농지인지, 임야인지, 그죠? 농지와 임야, 그죠? 내가 뭐 그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라는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촌 자격. 그리고는 어떻게 임야 같은 경우는 지촌,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그렇게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일일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분 투자 많이 하시는데 요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지분 투자 좀 과열된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많이 낙찰되고 경매라는 게 우리 10% 저렴하게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그죠? 유찰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은,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비슷하다 이러면은 보통은 한 번 유찰되고 2차에서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그죠? 시세 감정가가 비슷한 경우에. 자, 근데 지분 같은 경우 예전이라는 것은 제가 경매를 많이 하고 막 이러는 한 10년 전 막 이럴 때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2번 유찰되고 보통 들어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과열돼서 시세하고 거의 뭐 다름없이 들어갑니다. 시세하고 다름없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 가격이 안 맞으면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법적으로 공유물 분할 경매 소송에서 진행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 그동안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2, 3년 후에 되면은 분명히 시세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물건을 잘 고르지 못하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서 좋은 물건 찾아서 여러분도 좋은 수익을, 이제 큰 수익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이 있다 이러면서 5천만 원짜리 지분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물건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조사를 다 했다 하더라도
조사하고 공부하고 뭐 어쩌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예상대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이거는 내가 좀 길게 가겠다, 뭐, 할 수 없다, 뭐 이러고 한 것 같은데, 의외로 상대방이 뭡니까? 우리가 왜 등기부 보면은 공유자들이, 이렇게 주소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롭지가 못해서, 이거는 정말로 나는 이걸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이다. 정말 가치를 보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상대방이, 그저, 이렇게 뭡니까?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등기부 보니까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고 이건 내가 낙찰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웃돈 주고 가져갈 거야. 아니면은 뭐 위로금 받고 그냥 이렇게 해결이 가능할 거야. 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란 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짜리 지분 하나에 들어가지 말고 좀 쪼개가지고 1, 2천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이거를 이렇게 돌린다면 어떤 물건은 빨리 해결이 되고 어떤 건 좀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지분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